네, 다음에 이제 버섯 재배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원목 재배예요. 원목 재배. 표고버섯을 주로 하겠지만 원목이라는 거는 표고버섯 말고도 느타리도 원목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표고버섯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을 재배하는 재배장은 통풍과 배수가 양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대기가 좋아야 돼요. 경사도는 약 15도 정도가 되는 곳이 좋고 동남향에 온화한 곳이 좋다. 그 다음에 자연광, 산란광이 있어야 된다. 얘는 반대로 직사광선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은 좋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차광, 빛을 막아줘야 돼요. 직사광선이 있을 경우에는 빛을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설은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드릴, 천공기 드릴, 그 다음에 수분 측정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종근 접종기, 전동 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나무를 준비할게요. 나무는 참나무예요. 근데 변제부가 많다. 나무를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를 수피라고 불러요. 수피, 나무 껍데기. 수피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변제부라고 불러요. 변제부. 여기 가운데는 심제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변제부는 어렸을 때고 변제부는 나중에 크고 나서인데 심제부가 많다는 뜻은 딱딱한 게 많다는 뜻이에요. 버섯이 잘 자라려면 균사가 안쪽까지 퍼져 나가야 되는데 변제부가 많아야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제부는 버섯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딱딱해서. 그래서 변제부가 많은 참나무를 써야 된다. 그리고 20년생, 그리고 보수력이 높아야 된다.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2차예요. 그래서 요거 4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벌채 시기는 10월에서 2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채 시기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서 이파리가 다시 생기기 전에 그때 벌채를 해줘야 되고, 벌채를 하신 다음에 나무를 자른 다음에 좀 말려서 이 나무의 수분 함량이 30에서 50%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요 수피가 벗겨지지 않는 거고, 수액이 정지됐다, 활동이 정지됐다 라는 뜻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파리가 있죠?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수액 유동이 활발해요. 활발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파리가 싱그럽죠? 근데 가을이 되면 물이 올라가는 게 딱 끊겨요. 수액이 정지돼요. 활동이 정지돼요. 그러면 이파리가 가을에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풍이 30에서 70%가 들고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 쓰는 나무를 잘라서 쓰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나무를 잘라 난 다음에 길이는 100m가 아니라 100cm에서 120cm, 1m에서 1.2m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 길이에요. 요건 길이는 일반 재배냐 불씨 재배냐 동일한데, 이 불씨 재배는 일반적으로 3월에 하지 않고 빨리 접종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불씨 재배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불씨 재배는 일반적인 시기가 아닐 때 재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직경이 얇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씨 재배용 원목은 굵기가 얇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는 원목을 쓰고, 소경목이나 가는 원목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 좋다.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는데
오래 자라진 못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는 10에서 15cm 정도 두께. 요거는 나무 요 두께가 10에서 15cm라는 얘기예요.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원목은 회전율이 늦다. 회전율이 늦다라는 거는 오래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목을 잘랐으면 건조를 시켜주는데 굵기별로 굵은 것과 얇은 것을 나눠서 건조를 시키고 탄닌과 페놀,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 후에 40% 내외로 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멍을 뚫어요. 천공. 일반적으로 천공기는 일반적인 드릴을 쓰기도 하고 버섯 전용 드릴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 드릴을 써도 돼요. 대신 날이 중요해요. 날. 어떤 날을 쓰느냐. 왜냐면 너무 깊게 파도 안 되고 너무 얇게 파도 안 되기 때문에 요 파는 요 딱 그 성형종균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굵기와 길이가 돼 있는 버섯 원목 전용 날이 있어요. 국산도 있고 일제도 있는데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공 시기는 바로예요. 하나 뚫고 접종하고 하나 뚫고 접종하고. 왜냐, 여기 천공 후 즉시 접종이라고 되어 있죠. 천공 후 그냥 두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균 접종한 다음에 바로 접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굵기가 굵으면 그만큼 접종이 많이 돼요. 원목을 돌려가면서 구멍을 뚫어준다. 그래서 종균 크기에 맞게 종균 구멍과 구멍 사이는 10에서 15cm, 줄 간격은 3에서 5cm, 지그재그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갈짓자로. 자,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나면 바로 이렇게 성형 종균을 하나씩 구멍에다 넣어주게 되는데 보통은 2월에서 노지 재배는 3월에서 4월에 하고 하우스는 2월에서 3월에 합니다. 형성층까지 접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성층이 어디냐면 요거 있으면 여기 껍데기가 있죠? 여기가 형성층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요 안쪽까지 이렇게 뚫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 형성층까지 접종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리고 불씨 재배는 1월에서 2월 달에 한다. 하우스가 좋고 불씨 재배를 하는 이유는 해충 방제를 하고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공 후에 즉시 접종을 해야 되고 천공을 하고 쌓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구멍을 뚫는다. 이게 버섯이 많이 발생하는데 배양 기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작은 버섯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구멍을 뚫는 게 좋은데 빨리 하게 되면 구멍을 많이 뚫고 접종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어느 노하우가 좀 쌓이게 되면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접종이 끝나고 나면 임시 눕히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장작 쌓기는 장작처럼 이렇게 쌓아두는 건데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사가 활착돼야 된다. 지금 얘는 구멍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얘는 우물정자 쌓기, 백연목 쌓기. 자,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임시 눕히기예요. 가눕히기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4월, 5월에 활착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본눕히기가 돼요. 본눕히기. 뒤집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위아래를 굴려줘야 돼요. 왜냐면
밑에 부분에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이 골고루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단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균사가 자라요. 접종하는 걸로. 이게 골고루 자라서 이 나무를 다 먹어야 버섯이 좋은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본눕히기 과정에서 반드시 뒤집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눕히기 장소는 재배 장소와 동일하고 쌓는 높이는 노지는 50cm, 하우스는 1m 이하가 돼야 된다. 너무 높게 쌓게 되면 위에랑 아래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높게 쌓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기 온도는 20도, 습도는 70% 이하가 좋다. 차각률 90% 이상이 좋다. 그리고 바닥과 천막에 밀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붉은 나무는 바깥쪽, 그 다음에 가는 나무는 안쪽에다 둬야 된다. 여기서 이제 임시 눕히기, 본 눕히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버섯을 발생시키게 돼요. 보통은 이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 보통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2021년으로 기준으로 잡을게요. 10월 달에 벌목을 해요. 벌채를 해요. 나무를 잘라요. 벌채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건조를 시켜서 2022년 3월 달에 천공을 하고 접종을 해요. 그 다음에 2022년 4월에서 5월 달에 임시 눕히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본 눕히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해 2023년 3월 달에 주로 해요. 보통은 그해 가을에 가는 것은 불씨 재배를 해서 가는 것들은 2022년에 했으면 2022년 7월 달이나 9월 달이나 이쯤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음 해 봄이나 다음 해 가을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그래서 균사가 자라는 시기예요. 자, 봄이나 가을에 버섯을 발생시키는데 요거 봄이나 가을에 버섯을 발생시키는데 먼저 버섯이 잘 발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수, 타목, 물떼기 이런 걸 해요. 쉽게 말하면 괴롭혀줘요. 왜 괴롭혀주느냐? 버섯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버섯이 자라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포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포자가 형성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한테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물리적 충격을 주거나 해서 이제 너도 바로 이제 버섯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온 충격을 주거나 변온, 온도를 막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광을 쐬거나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버섯이 나오게 돼요. 버섯이 나오기 직전에, 박스되기 직전에 세워주게 돼요. 붉은 쪽이 위로, 가른 쪽이 아래로. 이때 보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생 직전이기 때문에. 세우기 60도로 해서 60도 경사로로 세우는데 고온성, 중고온성, 저온성 이 순서대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나무가 습하면 잘 썩고 너무 안 습하면 버섯이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생을 시켜요. 온도는 15도, 습도는 75에서 80도,
표고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 백하고, 흑하고, 동고, 향고, 향신. 자,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뭐 화고, 백화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표고버섯의 등급이에요. 등급.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높다고 해서 이쁜 거고 영양상의 뭐 맛이나 영양의 차이는 아니고 등급이에요. 등급. 그래서 1등급, 2등급인데 그런 차이는 모양과 색깔과 뭐 가세, 두께 뭐 이런 걸로 측정이 되는 거니까 향신도 괜찮아요. 향신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싸고 오히려 많이 드시긴 향고나 향신이 좋아요. 이렇게 화고, 동고, 향고, 향신이다. 이 순서예요. 좋은 거 화고, 그 다음에 동고, 그 다음에 향고, 향신. 이렇게 된다. 자, 이게 한번 발생한 다음에 휴양 기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그냥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정도 버섯이 쉬었다가 또 나온다. 그래서 한번 버섯이 확 나오고 나면 수확을 하고 한 달 정도는 휴양 기간을 갖고 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버섯 품질에 영향이 생겨요.